박혜란의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11월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네. 질환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할 건데요. 손가락 통증.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환자분들 중에는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주먹을 쥐었다가 펴려고 하니까 네네네.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네. 또 주먹을 쥐으려고 하니까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고 않고. 예. 예, 그래서 주먹을 또 펼 때에는 손가락 하나가 방아쇠를 당기듯이 탕 튕기면서 예, 예, 예. 이제 그런 통증과 함께 나가는 그런 뭔가 이제 아.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는 증상인데요. 네네. 그거를 바로 손가락 통증은 그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 네.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만 그런 건가요? 아침에 이제 특히 주부분들 네. 이제 뭐 살림도 하시고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손이 진짜 뻣뻣해갖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손가락 아니고, 예, 예. 통증이나 이런 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질환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아, 퇴행성 예, 관절. 아직 퇴행성 관절염을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네네네. 또 이제 손을 또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네.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화나 고강도 운동 등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네네. 우리가 왜 관절염 하면 네. 무릎이나 발목 뭐 이런 데 관절이 많이 생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특히 많이 사용하는 관절일수록 취약한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아직 이걸 논할 나이는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네. 저한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류마티스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네. 좀 슬펐거든요. 그렇죠. 네, 또 네. 그만큼 네.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는 얼만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많이 손을 쓰는지에 쓰니까. 따라서 영향도 있고요. 예, 예. 또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이나 이렇게 유전이 있어요? 유전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네네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네. 어머니가 이런 네. 손가락 관절이 심했던 경우는 따님이 생기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기억을 되돌아 보면 저희 네. 어머니도 네. 손가락 마디가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은 뭐 컴퓨터라든지 뭐 게임 스마트폰도 그렇고 맞아요. 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뭐 원고도 쓰고 컴퓨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신 분들은 이런 퇴행성 관절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염이 오게 되면 네. 단순히 이제 관절만 아픈 게 아니고요. 네. 손 힘이 약해져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게 맞아요.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예, 예.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고 잘 네. 펴지지도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런 네. 관절염이 오게 되면 우선은 이제 이 관절의 윤활력이 네. 제대로 잘 이제 아. 분포되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네. 보통 관절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액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자고 있는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는 그 윤활액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네네. 그런 뻣뻣함을 느끼는 게 이제 윤활액이 나오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서. 하지만 우리가 네. 이제 기상 이후에 조금씩 손을 움직이다 보면 그 윤활액이 금방, 나오면 예, 부드러워져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네. 다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제일 많은 게 아마 퇴행성 퇴행성 관절염일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그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통풍. 통풍은 들어보셨죠? 통풍 들어봤어요. 네. 예, 예. 통풍이라는 거는 요산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요. 네. 잘못해서 그 요산이 관절에 쌓이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붓기와 통증이 주요 증상이죠. 이거 엄청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네, 상상을 네네. 초월할 정도로 아파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손가락이 붓고 열감도 생기면 이제 네. 생기는데 이 보통 이제 엄지 손가락 부위에 많이 생기고요. 네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시간대가 네. 주무시다가
갑자기. 네. 주무시다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겨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워 하시고요. 예. 또 뼈마디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절이 붓고 그다음에 네. 통증이 아주 심해진다면 이런 통풍 검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손목 건초염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손목 건초염이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득헤르벤 건염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손목 부위에 네. 이제 그 인대 부위 쪽에 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손목에. 예. 그런데 특히 이 손목 부위에 그 엄지 손가락 밑에 네네. 그 섬유막이 있는데요. 네. 그 섬유막이 두꺼워지면서 네. 이제 약간 좀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손목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손목을 자주 쓰시는 그렇죠. 분들한테 생기는 건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거나 우리가 아.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네네네. 손가락으로 들고 엄지손으로 좀 지지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물건을 네. 이제 들었을 때 이 건초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아, 여성분들이요? 특히 예.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런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엄지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부위에만 통증이 생기지만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증 부위가요. 팔에서 어깨까지도 넓어지는 이제, 거네요. 넓어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네. 손목 부분에서 딸깍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만약에 네. 가볍게 지나가셨다면 다행이지만 네네. 만약에 이 건염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남는 경우에는요. 네. 실은 이제 몇 개월에서 1, 2년 가까이 가기도 해요. 와, 네. 이거 손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생활 자체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이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 처음에 하실 때 네. 방아쇠 증후군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네. 어떤 거죠? 예, 실제로 이 방아쇠 증후군이라는 게 네. 상당히 이제 날이 갈수록 이 증후군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네. 2018년도에는 23만 명 가량이었다면 네. 2022년도에는 29만 명 정도로요. 23.5%가 증가했다고 많이 해요. 늘어났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양이 많아져서이기도 할 거고요. 네네. 또 컴퓨터라던가 이런 손을 네. 또 이제 자주 쓰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기 하다 때문이라고 보니까. 보여져요. 아, 네. 그렇군요. 언젠가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핸드폰 사용을 할 때 네.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핸드폰 뒤로 지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핑키가 휘어지는 그런 증후군도 요즘에는 또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야, 네. 참. 자,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손가락에 또 이제 손목도 포함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생각보다 이제 상당히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란 이게 네. 갑자기 왜 생기느냐라고 그렇죠. 본다면요. 옛날엔 이런 거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손가락을 구부릴 때요. 네. 이 근육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네. 이 근육이 갑자기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이 손가락을 구부릴 때 그 힘줄에 예. 염증과 결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손가락 이제 손가락 아래쪽 네. 그 이제 아래쪽에는요 힘줄과 뼈를 잡아주는 이렇게 도르래 같은 그런 동그란 네네네. 게 뼈에 붙어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도르래 사이로 힘줄이 이제 손을 폈다 주먹을 졌다 할 때 움직이는데요. 네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네. 근육이나 힘줄이 두꺼워지면 그 도르래를 잘 통과하지 못하죠. 그렇죠. 두꺼워지니까. 그다음에 힘줄 주위에 또 결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네. 도르래를 통과할 때 약간 탕 튕기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예,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도르래 자체가 두꺼워지는 경우에 네. 이런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나타나요. 음. 네. 그래서 손을 펴거나 이제 주먹을 쥐었다 손을 펼 펼 때 때, 예.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탕 한다라는 하고 비슷해서 방아쇠 예. 수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사용이 이제 원인이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손을 구부린 상태로 이제 뭐 일을 하신다거나 구부린 생활하실 상태로? 때 뭔가 뭐가 이렇게 있을까요? 잡고 그죠? 있어야 되는 거 오랫동안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경우죠. 운전. 예, 네네. 손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의 횟수가 많은 경우에도 예, 그렇고요. 예. 네. 또 평소에 손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는 직업들 있죠. 가령 이제 요리를 한다던가, 누르라든지. 요리를 한다던가, 계속 뭐 아니면 잡고 있으셔야 뭔가를 또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어떤 그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쥐고 할 분들 때. 뭐 핀셋 같은 맞아요. 거 잡고 예, 계시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스포츠를 즐길 때 네. 우리가 뭔가 그립을 세게 잡고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골프, 테니스 그쵸. 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골프나 테니스 같은 어떤 손잡이가 달린 기구를 이제 잡고 스포츠를 즐길 때 발병률이 높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사무직 직장인, 요리사, 가정주부, 그렇죠. 주부분들 같이 하루 종일 뭘 하셔야 맞아요. 되니까. 손가락을 장시간 동안 반복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흔하게 나타나요. 그렇군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당뇨나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네. 그럼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노화랑은 상관이 없겠네요. 노화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손을 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겨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잘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들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죠. 예. 아니에요. 네. 근데 실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보통 20, 30대의 경우에는요. 네. 어떤 특정 직업군, 가령 이제 핀셋이나 기구를 힘주어서 잡고 미세한 작업을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발생했고요. 네. 또 물론 이제 컴퓨터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이제 컴퓨터 타이핑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내원하시는 60, 70대 환자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대체로 엄지 손가락이 많이 발생했어요. 엄지.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 폰 때문이었어요. 폰 너무 많이 쓰시는구나. 폰을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폰을 이용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그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엄지 손가락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저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엄지 손가락 밑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쵸. 핸드폰 오래 쓰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쥐가 나서 저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쓰게 되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이제 잘 나타나는 연령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2020년도에 그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34.5%가요. 40, 50대 여성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40, 50대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요리를 많이 해서 그러신 거죠? 맞아요. 예. 중년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요. 반복적인 칼질이라던가 그다음에 가사 노동, 그다음에 육아 활동.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과사용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원인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폐경에 따른 전체적인 호르몬 변화가 근육과 힘줄에 이제 탄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방아쇠 증후군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엄지 쪽에 많이 나타나겠고 약지하고 중지 요 세 손가락이 좀 유독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발생하는 부위가 엄지, 중지, 약지 관절 부위에 잘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증상이 어때요? 이게 구부렸다 폈다 이게 힘들고 아픈 건가요? 뭐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네, 맞아요. 구부렸다 펼 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펴지지 않고요. 이게 어딘가 걸리는 듯한 느낌으로 딸깍하는 소리가 나거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아픈 부위에요. 혹이나 약간의 작은 결절 같은 게 만져지고요. 그거를 터치했을 때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또 손가락을 굽히려 해도 잘 굽혀지지 않고요. 또 구부린 후에 그 손가락을 바로 펴기가 힘들고요. 또
소리가 나면서 걸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뭔가 막 힘줄 같은데 맞아요.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네. 네. 만약에 또 이 부은 힘줄이 그 근처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네.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이 구부러진 채로 이제 손가락이 잘 굳어서 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수면 때문에 네. 이제 수면 시간 동안 운동을 잘 하지 않아서 네네. 그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그 굴곡권의 활액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네네네. 보통 이제 기상 후에 한 2-3시간 정도 지나면 그 네네. 활액이 채워지면서 부드럽게 이제 펴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 이제 관절 강직이나 그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젠가 저희 청취자분께서도 이제 그 업무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이 손가락 증후군으로 되게 고생하셨다라는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엄지손가락, 그렇죠. 약지 이렇게 중지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생활 자체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 모시고요. 저희가 늘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 고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손을 많이 쓰다 보면 손이 조금만 불편해도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을 하지 않는 거? 요리를 하지 말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면요. 예. 반드시 이제 손의 움직임을 많이 줄여야지 염증도 완화가 돼요. 맞아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픈 손가락 부분을 보통 이제 많이 주무르거나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마사지해서 막 맞아요. 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요. 우선은 아픈 부위를 너무나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게 우선은 좋아요. 그냥 둬요. 네, 그냥 우선은 두는 게 낫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염증이 줄었을 때 그런 이제 타이트함이라든가 이런 불편함들은 이제 그런 마사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염증이 너무 심할 때 과도하게 마사지를 하면 그 염증 부위가 더 이제 부어서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자고 난 이후에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가락이 너무 굳어 있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막 수동적으로 억지로 무리해서 손가락을 펴거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증상이 생기게 되면 과도한 사용을 피하되 또 이제 휴식하면서 자주 이렇게 뭔가 손을 좀 이완시키고 풀어주는 게 좀 좋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잼잼 이런 거 시키잖아요. 이런 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잼잼도 도움이 되고 이제 손가락을 경직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하기도 하고 약간 털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손을 이제 서로 이렇게 조금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통증이 너무나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이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손목 통증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손목 통증 방지용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무리한 사용 이후에는요. 약간 따뜻한 물, 약 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마사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원인이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라면 당분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에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못하게 어느 박스에 이렇게 넣고 열쇠 잠그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무리하게 사용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한방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침 치료를 이제 많이
추천해 드려요. 네, 예. 근데 이제 우선 병변이 있는 그 부위의 근육과 인대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우선은 그 병변 부위의 혈자리를 취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병변과 떨어진 그런 원거리 부위에 침을 놓아서 전반적으로 그 연결된 인대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요법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원거리에 침을 놓고 또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정말 병변이 있는 부위에는요, 침과 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혈액순환 촉진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 이런 경우는 실은 이제 과도한 사용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생긴 그런 염증이고 손상이기 때문에요. 좀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네요. 일단은 너무 막 무리하게 막 마사지해서 비비고 막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주먹 잼잼하고 스트레칭도 해주라고 하셨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예, 있습니다. 네네. 예, 만약에 이제 주먹을 쥐는 증상이 우리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유발하거든요. 진짜로요? 주먹을 계속 꽉 쥐니까 뭔가 그립을 잡거나 뭔가 이제 꽉 잡고 이제 긴장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이런 수지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요. 손가락을 쫙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쫙 펴보니까 뭔가 땡기는 게 있네요. 그러면 손바닥에서 우리가 뭔가 딱 땡기거나 스트레칭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만약에 어떤 특정 손가락이 이제 이 방아쇠 수준이 있다면 손바닥을 우리가 책상 위에 아니면 테이블 위에 된 상태에서요. 그 아픈 손가락을 지그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근육이 땡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 올려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하고 바닥에 내려놓고요. 전체 손가락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전체 손가락을 10초씩 유지한 후 바닥에 내려놓기를 각 한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꼭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아니어도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한테는 되게 시원한데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행성 이제 그 관절염이라던가 그런 손가락 통증을 이제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요. 의외로 그냥 스트레칭을 했더니 상당히 편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손가락을 펴는 이 근육을 펼 때 이 근육을 강화시켜 놓으면 주먹을 많이 쥐거나 긴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필 때 뭔가 거기에 저항이 있으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에요. 이 고무줄을 다 이제 손가락 끝에 끼우는 거예요. 다섯 손가락 끝에. 5손가락 다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쫙 펴면서 고무줄을 늘려주는 동작들을 하는데요. 만약에 고무줄 1개로 시작했다면 그걸 2개나 3개 차츰차츰 그 아무래도 고무줄 압박이 좀 더 세지겠죠.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제 차츰 그 손가락을 펴는 근육을 강화를 해주면 이제 이 방아쇠 수지 증후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트레칭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고무줄 안에 손가락을 껴서 그거를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하는 거네요. 오므렸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대손으로 그 고무줄을 조금 지지를 해주면 이제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해준 상태에서 이제 고무줄 1개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로 늘려가면서 이게 그럼 손가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군요. 또 반대로 손가락을 이제 접는 이 근육을 강화하면 또 이 힘줄의 손상이 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손가락을 주먹을 꽉 쥘 때요. 가령 우리가 마사지 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탄력이 있는 테니스공 같은 거를 이제 손 안에 쥐고요. 쥐었다 폈다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목 부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과 손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이제 이완시켜 주는데 가령 이제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요. 손끝을 위로 향하도록 한 다음에요. 반대 손으로 그 손바닥을 가볍게 15초 정도 당겨주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반대 손으로 좀 한 15초 정도 당겨주면 이 손목 부분을
이제 좀 유연하게 스트레칭 이렇게 해줄 수 당겨주면 있죠. 손목뿐만 아니라 네. 약간 팔꿈치 있는 근육까지 맞아요. 이렇게 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방아쇠 수지 증상이 많이 악화돼서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은요. 이런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손으로 하는 작업이나 운동들은요. 당분간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손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막 손 마디마디 관절이 아프니까 테이핑 같은 거 마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테이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손 보호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은 조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보호하면서 쓰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염증 정도가 심한 상태라면 치료를 하시면서 당분간은 이제 손 쓰시는 걸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죠. 일단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업무를 못 하실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 사용이라든가 게임 이런 거 좀 줄이시고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원장님 오시면은 항상 뭐 좋은 차라든지 혈자리 이런 거 알려주시는데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특별히 뭐 좋은 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너무 일하다 보니까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 때문에 손가락이 손바닥 이런 데가 너무 아프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눌러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혈자리는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뿐만 아니라 손가락이나 손목 통증에도 이제 이완을 시키고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혈자리인데요. 그 혈자리 이름은 양계혈이라고 합니다. 양계혈. 이 혈자리의 위치는요. 엄지 손가락 을 뒤로 이렇게 위로 젖혔을 때요. 엄지를 들 손목 부분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위가 양계혈이에요. 그래서 이 양계혈을요. 반대쪽 엄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 5에서 10회 정도 부드럽게 누르면서 지압을 해주는 건데요. 손가락 통증과 긴장이 완화되고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혈자리입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을 제쳐서 이 양계혈을 눌렸을 때 여기 통증이 느껴지나요? 통증도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엄지손가락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있다면 이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압박을 한다, 마사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이제 아무래도 손가락 전체에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앞에서 뭐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통풍, 뭐 손목 그 건초라고 얘기하셨죠. 그런 질환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계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의 통증이어도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컴퓨터 작업을 너무 오래 했다던가 아니면 손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피로감이 있을 때에는 이 양계혈을 조금 자주자주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만약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아니라면 우리가 약간 이제 손을 씻을 때 약간 따뜻한 물에 손을 좀 부드럽게 씻거나 아니면 약간 한 5분이라도 조금 담가서 혈액순환을 이제 해주면 훨씬 더 그 손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갑자기 궁금한 게요. 그 이제 외국 분들은 손이 아플 경우에 테라피용으로 왁스에 이렇게 담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혹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온열 치료, 온열 치료이면서 그 손가락 전체에 약간 이제 조금 우리가 평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온도로 이제 자극을 하는 거니까요. 혈액순환 촉진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완에도 좋은 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이 손가락에 오는 통증 이거 통증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 손가락 수지 증후군.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런 뭐 손
손가락, 뭐 손목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몸에 힘도 들어가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좀 챙겨야 될 건강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해성 한방병원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 지역이고요. 944-0214, 213-944-0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